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오화가 자수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풀이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화가 자수를 만나면 충입니다. 이 충은 뭐냐면 수화의 충이죠. 수화의. 그리고 오화는 화의 정점이고 자수는 수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왕지라는 거는 이거는 다 왕지죠. 왕지. 왕지는 시간이 지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이 지속된 것은 뭐냐면 업을 만듭니다. 업을. 그래서 모든 업은 시간이 정합니다. 시간이 투자되지 않은 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와 화는 뭐냐면 공간적 작용을 하고 지계의 문제가 됩니다. 지계의 문제가 됩니다. 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는 무슨 내가 일하는 자리를 직이라고 그러고 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내용입니다. 일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직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직으로 표현하고, 업은 그 직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냐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는 공간이고 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수화에는 이 자오의 수화도 있고 사해의 수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의 직은 뭐예요? 이 생지의 직이죠. 생지. 생지라고. 그래서 사해의 직은 뭐냐면 생지이기 때문에 지금 막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 낯선 공간,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사해의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직만 있지 업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그 직이 업이 된다는 얘기죠. 직이 업이 된다. 실력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역학 상담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이 업이 된 거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직을 유지했다 그러면 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와 오라는 것은 화나 수가 지속됐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가 왕지라고 합니다. 왕지. 특히 수화의 왕지는 직이 업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오가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움직이겠습니까? 충을 하게 되면 동하는데 뭐가 움직이냐 이게. 직이 움직이겠습니까? 업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무엇이 움직이는가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직이 움직이고 업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수화가 충을 했으니까 직이 움직인 거죠. 사해가 뭐예요? 사해가 충을 하면 그것도 직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직에 따라서 업이 바뀝니다. 여기에는 업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사해의 충에서는.
자오는 직이 바뀐다는 것으로 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원래 수화는 직의 문자만 논하면 되는데 왕지기 때문에 이 직이 업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업을 형성한 직이면 논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리를 옮기는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중소기업으로 가죠. 자기 업을 가지고 거기에 직을 그만둔 것이 직의 변동이 따라온 거지 자기가 한 업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업은 뭐냐면은 시간에 의해서, 시간은 금목은 시간이고 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업은 금목이라는 시간으로 만들어진 업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묘유는 뭐예요? 왕지죠. 여기는 묘유는 시간이니까 업인데 업이 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업이 지속된 겁니다. 업이 지속되면 뭐예요? 직이 형성되죠. 업이 직을 만들었느냐, 직이 업을 만들었느냐.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업이 직을 만든 겁니다. 역학 공부를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금목의 충은 업의 문제입니다. 업이 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겉으로 볼 때는 직업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이 주장해 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좌우충해서 직을 옮겨서 갔는데 거기에 따라온 업은 뭐예요? 경험이죠. 그동안 쭉 해온 거기 때문에. 직을 유지한 경험에 업이 따라간 거죠. 금목은 뭐예요? 금목은 자격이나 자기가 공부한 것이 따라간 겁니다. 경험하고는 조금 다르죠. 좌우충하게 되면 충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뭐예요? 직의 변동이 생기죠. 근데 그 직의 지속성으로 형성됐던 경험치, 직에서 형성됐던 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목적이 되죠. 좌우충은 금목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인신사에는 생지의 충이죠. 인신사에는 생지충이죠. 생지충. 생지충은 뭐냐면 자기들이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안에 해결책이 있다 이겁니다. 해결책. 그래서 이들의 충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충의 해결점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 이거죠. 인신충 하면은 요거는 뭐예요? 생지죠. 그러니까는 생지니까 시작 단계에서 충을 하는 겁니다. 업이 완성되기 전에 업이 막 시작했을 때에 충이 생긴 거니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공부하러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게 인신충이에요. 근데 묘유충쯤 되면 묘유충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이건 왕지니까 시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뭔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정하려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을 빨리 매듭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묘유충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0에서 시작해서 10이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완성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 0과 10 사이에서 인신충은 일의 시작과 완성하는 단계라면은 대개 시작 단계는 3대 7이나 2대 8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대 8은 서양식 구분법이고 3대 7은 동양식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3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생지충이고, 이렇게 7이 넘어서 벌어지는 것은 충이 오면은 왕지충입니다. 이 고지충은 그럼 뭐냐? 고지충은 전체 0에서 10까지 해왔던 그 전체에 대한 경험입니다. 고지충은 이런 것을 기억하는 충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충된 게 고지의 충입니다. 그게 여기의 충이든 중기의 충이든, 고지에는 여기와 중기가 있잖아요. 여기의 충이든 중기의 충이든 고지의 충은 과거의 충입니다. 그러면 인신충은 뭐예요? 3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신충의 장점은 여러 번 시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3 안에서 충도 아니고 7 안에서 충도 아니고 4, 5, 6 이 단계에서, 중간의 단계에서 충이 된다면 갈등이 생기죠. 돌아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7 이후의 충은 마무리 짓는 쪽에서 수정하고 결정합니다. 진행된 것을 뒤돌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결론을 지으려 한다든지, 그거에 자극받아서 긴장해서 뭔가 빨리 만들어내려고 한다든지 수정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느긋하게 하다가 바짝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극으로 얼마든지 쓰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서둘러서 자기 라인이나 스케줄을 조절하게 됩니다. 긴장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그게 왕지의 충입니다. 생지의 충이 되면, 이렇게 생지의 충이 되면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충을 해소하는 코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신충은 인신충은 뭐예요? 생지의 충이고, 또 금목의 충 아닙니까? 금목의 충인데, 인해는 뭐예요? 인해는 무병갑이 있고, 신해는 뭐예요? 무임 경이 있죠. 지장간에. 그런 금목의 충이고, 그 안에 뭐예요? 그래서 금목의 겉으로 나타날 때는 금목의 충이지만 그 안에 수와 화가 중기에 있죠. 또 사해충은 뭐예요? 무경병 지장간에. 해수는 뭐예요? 무갑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수화는 안에 금목이 있잖아요. 금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은 시작할 때 생지의 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럽고 이러지만 금방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근데 왕지의 충들은 다르죠. 좌오충이나 묘유충은. 좌우충이나 묘충은 다르죠. 내부에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장간에는 뭐예요? 수와 화만 있고 목과 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해결점이 없으니까 뭐예요? 밖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죠. 밖에서 충의 조건을 해결하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금목의 왕지는
충을 하면 금목의 왕제는 충을 하면 내부에 해결점이 없으니까 정면으로 물러나지 않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조건이 금목에 개입해서 조절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끌어서 쓰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 입장이면 금이고 화의 입장은 목이고 또 목의 입장은 수이고 유금의 입장은 수입니다. 어떻게 해도 누구 입장에서 해결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좌우충은 서로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기점에서 터집니다. 천천히 섞이듯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충돌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펑하고 부딪힙니다. 오화와 해수가 만났을 때는 오화가 불발탄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터지는 게 아니고 섞인다든지 흐트러진다든지 변질된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수곡화인데 좌우충은 견디다가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원심력과 구심력과의 관계가 당기는 것과 나가려는 것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좌우충은 충 자체가 깔끔합니다. 단호하죠. 충하면 부딪힙니다. 부딪히려면 뭐예요? 만나야 되죠. 좌우가 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월일시 이제 구조를 한다면 이른 날에면 여기에 오가 있고 여기에 자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충이 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월시라는 것은 떨어져 있죠. 충이. 이것은 뭐냐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이 떨어져 있는 거는 충이 안 됩니다. 그걸 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다 충이고 형이고 원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뭐냐면은 붙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의 그 현상이 강하게 발현이 되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은 관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예요? 부모죠. 아버지 궁이죠. 요거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자식 궁이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를 볼 때는 뭐예요? 할아버지죠. 손주하고 할아버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와 마음상으로는 만나고 싶은데 손주가 실제로는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왠지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좌우가 붙어 있으면 충이 형성되죠. 떨어져 있으면 고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고전에서는 떨어져서 충하면 요충이라고 그러죠. 요충. 고전에서는 떨어져서 하면 요충이라고 합니다. 요충. 흔들려자죠. 흔들려죠. 요충은 뭐냐 하면은 자극이죠. 자극. 강하게 충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자극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충을 하면은 뭐예요? 멀어지게 되죠. 충을 하면. 충을 하면은 싸우는 거니까. 부딪힐 때는 뭐예요? 가까워지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고 나면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딪히면 싸우기 전에는 대면 하다가 싸울 때는 격렬하죠. 싸울 때는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먼 사이는 싸우지 않아요. 싸우고 나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멀어진 거죠.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딸하고 가까워지고 엄마는 아들하고만 말합니다. 둘은 멀어지고 주변 다른 관계들과 가까워집니다. 이것을 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A, B, C, D 이렇다고 보세요. 월월 일시가. 그러면 B와 C가 이렇게 충을 하잖아요. 충을 하면 B와 C는 뭐예요?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B는 상대적으로 A와 가까워지고 C는 D와 가까워집니다. 여기는 멀어지게 되고. 이 관계를 이해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월과 일이 충을 하게 되면 월, 일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은 시와 가깝게 되고 월은 연과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충을 해소한다면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엄마가 아들에게 가서 하소연합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해결해달라는 말이죠. 옆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친적 관계 분석, 일의 해결 부분 이런 것들이 저런 거에서 중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수가 운에서 와서 오화를 충하게 되면 자수가 만약에 일지가 오화다 이겁니다. 일지가. 근데 자수가 와서 오화를 이렇게 충하게 되면은 일지가 오화라면 일지 오화를 건든 거죠. 충으로. 일지 오화는 뭐예요? 부부공이고 개인적인 자기 자리고 거기가 또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나가 판단하는 자리. 판단 최종적으로는 일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일지가 충하게 되니까 자기 중심적 영역 안에서의 이동이 형성됩니다. 월이 충되면 뭐예요? 이거는 내 사회적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움직이는 거죠. 회사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이 충되면 뭐예요? 내 집안이 움직인 거고 내 가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말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의 직업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명이거나 월지가 아니고 일지 중심인 명은 일지가 충할 때 밖의 일까지 움직인다 이거죠. 그런 걸 계산해야 되고 일지가 왕지니까 일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동수도 계산해 놓고 봐야 한다 이거죠. 다시 정리하면 오화가 자수를 만나면 조수와 스파가 맞는 거죠. 조수. 자수는 조환수고 오화는 스파는 수화가 부딪혀서 충을 했죠. 충도 극이죠. 충도 극입니다. 수화는 뭐예요? 공간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공간 중심으로. 공간은 뭐예요? 자리죠, 자리. 직이기도 하고. 그러면 공간이나 자리나 직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어떤 공간인가요? 왕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무르익은 공간이다 이게. 무르익었다는 것은 시간이 경과된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해에서 시작돼서 좌우가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왕지라 합니다. 왕지들은 일정 부분 시간이 경과된 상태이고 가장 에너지가 커져서
결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왕지입니다. 왕지는 지금 상태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중심 에너지가 강합니다. 생지는 뭐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기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각을, 행동을 지금 해야 돼. 저기 가야 돼. 이게 생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의 움직임은 뭡니까? 고지의 움직임은 기억의 움직임입니다.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방법을 지금 적용해도 될까? 여기에는 경험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 어렵다. 고지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한숨을 쉬고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해서 가는 거라 속도가 안 나고 늦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니까 생각이 깊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이며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화개살을 말하는 거죠. 생지는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지르고 생각하죠. 고지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생각이 안 되면 기억이 없으면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어떻게든 뭐예요? 유사한 것이라도 찾아서 생각해서 합니다.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왕지는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갑니다. 이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자기 고집이 세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이 생지보다는 늦고 고지보다는 빠릅니다. 자기 중심적 에너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정당하면 가장 잘하는 건데 이게 꼭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다시 바꾸고 이런 데서는 뭐예요?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고 먼저 던져놓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는 생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러면 고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했던 경험들, 누가 했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내놓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써도 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고지들의 특징이죠. 왕지는 그거의 접점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다 자기 초소에 맞아야 되고 자기 상태에 맞아야 잘 쓰는 거지 왕지가 좋고 생지가 나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고지가 고지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낸다면 살맛이 나죠. 생지가 도서관 사설을 한다면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능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요즘은 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간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옛날 도서관 사서는 그냥 유지하는 거였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고지가 발달된 명이 하는 게 낫죠. 상태를 기억해서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게 계속 루틴으로 유지됩니다. 생지가 도서관 한다면 이 책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새로운 뭔가를 하느라고 기존의 도서관이 갖고 있는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역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도서관의 특징이면 좋죠. 다시 돌아와서 왕지는 뭐예요? 왕지는 수화이고 공간이고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그래서 1의 프로그램 과정이 0과 10이라면 3까지가 생지고 그래서 생제 사건이 일어나면 인신충, 사회충들은
시작해서 3 안에서 일어납니다. 2 안에서 일어나니까 다시 하죠. 다시 출발. 그래서 시작은 많은데 끝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시무정이죠. 유시무정. 시작은 하는데 끝이 없다 이거죠.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을 몇 번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게 인신충, 사회충입니다. 이건 생지의 충이죠. 인신충, 사회충. 인신충은 시간에 대한 충입니다. 업에 대한 문제죠. 시간, 금목의 충이니까 시간, 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충은 뭐예요? 공간이고 수화의 충이죠. 이거는 직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인신충은 뭐예요? 업의 문제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맞아요 나하고. 바로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더 빠르죠. 시작할 때 자기가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내가 두세 번 수정할 때 벌써 앞서갔으니까 내가 재수나 삼수했다고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7에서 머뭇거릴 때, 마지막 단계 7에서 머뭇거릴 때 나는 이미 수정해서 탄력으로 끝을 맺을 수 있으니까 누가 빠르다 늦다 말할 수가 없어요. 생지의 충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빠르게 자기 수정을 해서 업에 대한 자격을 수정해서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왕지의 충은 뭐예요? 왕지의 충은 마무리죠. 이게 왕지의 충은 마무리다. 이게 마무리를 수정하는 거죠. 거의 이제 7, 8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충이 됐다는 것은 회원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결말을 어떻게 할까에 방향 모색을 하는 겁니다. 이 충도 긍정적이면 시대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고 유행이 달라지면 스타트 할 때는 아니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끝쯤에서 그게 달라진 걸 아는 겁니다. 달라지는 걸 아는 게 충을 받아서 아는 거지, 충이 안 돼 있으면 혼자 골방에서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고 나왔는데 유행이 지난 거죠. 남들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충을 맞았다는 것은 그러한 자극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무대를 바꿔야겠죠. 디자인을 수정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품을 완성하는 기간을 단축해야겠다. 뭔가 방법을 찾는 겁니다. 결과로 가는 거에 수정이 일어나는 게 왕지의 충입니다. 자요충, 묘유충은 왕지에서 일어나죠. 묘유라는 것은 금목이고 시간입니다. 업을 만드는 거죠. 자오충은 수화의 충이고 공간이고 직입니다. 여기는 직이 오랫동안 유지된 거죠.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면 직을 버리겠습니까? 직이 유지됐다는 건 일종의 업화가 된 겁니다. 업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직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직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이 안 되면 잘리죠. 잘리면 어디에요? 다른 데 가서 그 직을 쓰라고 합니다. 그때도 안 되면 업을 바꿔야 되겠죠. 자오충은 수화의 충이고 왕지의 충으로 직의 이동이 우선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는 겁니다.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부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직이 움직이는 거죠. 업이 안 없어집니다. 업을 바꾸는 게 아니죠. 사회가 충원한다면, 수하니까 공간이죠. 생지죠. 직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본인이 원했던 직을 주었는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회사를 바꾸는 거죠. 회사에 자기가 원했던 직이 있는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업의 문제가 아니고 직의 문제죠. 그러면 직이 완성되기 전에 바꾸면 업도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공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더 크죠. 그러면 직과 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털어내고 다시 하는 거니까. 고재충은 이런 것 전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이 있죠. 진술충이 있고 충리의 충이 있습니다. 진술충은 뭐예요? 시작의 충이 크고 충리의 충은 마무리의 충이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진중에는 뭐예요? 을목과 개수가 있죠. 술에는 뭐예요? 신금과 정화가 있고 축에도 신금과 개수가 있고 위에도 을목과 정화가 있죠. 근데 진술에는 뭐예요? 을신이 뭐가 됩니까? 여기죠. 개정은 중기입니다. 요거는 충미는 뭐예요? 을신이 뭐가 돼요? 이게 중기죠. 개정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세에 가깝고 중기는 고에 가깝죠. 고. 중기는. 그래서 이 진술은 을신이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술충은 뭐예요? 금목의 충이니까 시작의 충이 크고 충미충은 마무리의 충이 크다는 거죠. 충미는 세력으로 말하면 수화의 충이고 충미의 중기는 금목의 충입니다. 그걸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충의 본질은 세력과 세력입니다. 방입니다. 소속이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의 가장 저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충의 성향이 중기의 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의 성향이 부딪히는 거죠. 그것은 성향이니까 기의 부분이니까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미충인데 어떤 게 여기의 충이고 중기의 충인지 어떻게 아냐? 천간에 투관한 거 보고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을과 신이 충했다. 그러면 여기에 충이죠. 근데 천간에 개정이 투관했다. 그러면 중기의 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기가 투관했으면 중기의 충이고 중기충이 중요한 거고 여기가 투관했으면 여기 충을 조건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투관되지 않았으면 토가 충한 겁니다. 토가 충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토가 충한 것을 토가 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가 움직인 거죠. 지장간의 움직임이 아니고 아까 이 정계나 을씨는 지장간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이 토는 지장간이 움직인 게 아니죠. 지장간의 소속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토라고 하는 성향이 부딪힌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붕충이라 그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인신충, 묘유충 하지 말고 그 저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신살 같은 걸 덕지덕지 붙여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음양, 오행, 생극제화로 다 가능합니다. 그게 자평명리의 핵심입니다. 좌우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데 자수 입장에서는 오화를 수국하죠. 오화가 최대한으로 자기를 펼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수가 뭐라고 합니까? 수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화는 최대한 펼치는 거고, 자수는 뭐예요? 최대한 수축하려고 하는 거, 응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수국하려는 것은 뭐냐? 펼친 상태의 에너지에 하나로 통일된 에너지가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둘은 에너지의 작용이 점점 펼쳐지는 게 아니고 폭발하듯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임계점이 되면 좌우충이 되어 불편해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터집니다. 터져서 옮기는 거죠. 만약에 자수에 사화가 이렇게 있으면 수국화가 일어나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이게 점진적. 자수에 연결된 에너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화 때문에 풀립니다. 운동화끈이 풀리듯이 풀립니다. 매면 또 풀리죠. 풀린 상태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면 됩니다. 오화는 그런 작용이 아니다 이거죠. 자수도 터지고 오화도 터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좌우충이 되면 직이 이동한다면 그러한 것들의 조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덜커덕 진행이 되죠. 우리가 맥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걸 보고 그러한 조짐들이 있으니까 선택하라,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선택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운이다 이거죠. 준비한 자만이 그런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쓰는 겁니다. 닥쳐서 쓰니까 당황하게 되고, 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러이러하게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선택됩니다. 한참 지난지 그때 잘할 걸 이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와서 보면 팔자라고니 합니다. 팔자 탓하지 말고 그때 준비해서 준비된 상태로 선택해야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전 사조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임자, 이민, 병자, 가보의 사주가 있습니다. 여자예요. 이민, 신초, 경자, 기, 모순, 병신 이렇게 원래 흘러갑니다. 이 사주는 인월에 태어났죠. 인월에 태어나고 또 수가 왕하죠. 그래서 아주 인월은 뭐예요? 겨울철이죠. 그 추운데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또 수가 왕합니다. 수가. 그러니까 아주 춥게 태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목이 지금 뭐예요? 얼어있는 목 아닙니까? 목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수생목을 제대로 못하죠. 수생목도 더디고 또 목생화도 뭐예요? 더디죠. 잘 안 되죠. 목이 수에 잡혀 있었다 이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생목, 목생화의 구조죠. 그래서 남편의 덕을 보는 사주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남편의 덕을 보려면 우선 첫째로 한을 해결해야 됩니다. 한을. 그래야 남편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을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해결하죠. 본인이. 병화로 조우가 잘 되지. 본인이. 그리고 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식이 생기면은 더 좋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그러면 뭐예요? 자식이 생기면 자식궁이 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화가 동한다는 얘기죠. 오화가. 그러면 추워서 여기는 화가 필요한 건데 뭐냐면은 화기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화기가. 그러면은 뭐예요? 목이
예? 목이 뭐냐면 따뜻한 기운을 받으니까 목상화도 잘 되고, 또 목상화가 잘 되면은 뭐예요? 술을 잘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일 왔다 그런다면은 운을 떠나서 당신은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라.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집안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인생이 풀려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조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을 본인이 해결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회에서 좋아하겠죠, 이 사람을. 뭐냐면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 사람이 오게 되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또 가정적으로 보면 이건 부모궁이고, 또 이 수는 뭐예요? 수의 역할은 뭡니까? 수생목 목상화가 하는 게 수의 역할입니다. 그럼 남편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이제 기의 운에 해수가 추운 데다가 또 습하죠. 한습한 게 왔어요. 한습한 게. 그래갖고 수생목, 가뜩이나 잇목이 추워서 술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게 해수가 와서 이 목을 또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목생화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젖은 나무를 불을 붙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만 나고. 또 기토는 뭐예요? 병화를 흐리게 하죠. 이러면 뭐예요? 판단력이 내가 흐려지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위 환경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궁의 임목이 해운의 쓴목으로 술을 소화 못 시키고 목생활을 못 하니까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이 해수는 뭐예요? 관하니까. 그러니까 십성으로 남편 작용을 하는 건데, 해수 남편이 임목을 승목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생목을 잘 못하죠. 이 남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다시 경희대 한의과를 졸업해서 강남에서 큰 한의원을 차렸는데, 부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기해운에 망했습니다. 무술은 어떻겠어요? 무술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을 갖다가 제방을 하는데, 여기서 제방은 뭐냐면은 이 흩어져 있는 술을 갖다가 하나로 모은다 이거죠. 하나로. 그리고 술은 뭐예요? 인술, 오술, 화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화가 왕해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조절해 갖고 수생목, 목생화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이 남편이 강북에다가 한의원을 차려갖고 무술운에 대박이 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여기서의 남편 배성은 오화로 보는 겁니다. 오화로.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선변이 잘 되어서 남편의 사랑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이 인과 자가 바뀌어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임자월 병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은 더 사주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뭉쳐 있는 거, 집중돼 있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병인이다 하면 목화가 완전히 아주 강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같은 수나 활에도 떨어져 있으면 힘을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자일 병인이라면 상당히 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주 자체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팔통이라 스케일이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일시가 좌우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직업 변동이 따르고 또 자식과 떨어져 살게 되죠. 충을해서.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신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우. 건강이나 본인의 건강이나 남편의 사업, 자녀 문제 등에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컨트롤을 잘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사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